예, 예, 32쪽에서 40. 올라왔습니다. 예. 예, 유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이제 그 32쪽에서 40쪽 정리했는데요. 이제 왜 생사윤회하는가? 그리고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라. 그리고 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이제 세 파트입니다. 세 파트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오늘 다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 멘트를 이제 하자면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미혹에 의해 이제 생사윤회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윤회를 이제 벗어나려면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마음을 이제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게 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약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간 수행을 이제 깨달아야지 언어로 이제 이해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이제 그 요지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미혹에 의해 이제 생사윤회한다. 이제 미혹이라는 건 이제 여기 아래 나오지만 이제 번뇌장 소지장에 이제 의해서 미혹이 발생하는데 그 개념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육체와 마음의 작용에 의해 이제 나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로부터 온갖 마음의 오염, 탐욕, 분노, 의심 등의 번뇌, 오염이 이제 선하지 못한 행위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선하지 못한 행위는 그 행위의 영향력, 불선의 업종자를 심층의 마음, 그러니까 아알라야식 속에 심는다. 동시에 탐욕과 같은 번뇌는 아알라식 속에 불선의 업종자를 적셔서 성장시킨다. 그 적셔진 종자가 싹을 틔워서 내세의 악의 축생 등의 이제 생존을 다시 이제 형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윤회의 원인이 이제 그 미혹에 있는데 이제 일체의 모든 법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생사윤회가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이제 생사윤회한다라는 것은 인도 사상의 이제 일대 명제인데 학파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포인트는 나는 자신의 업이 원인이 돼서 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미혹은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번뇌장과 이 소지장의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의 개념이 참 어려웠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좀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머리에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번뇌장으로 이제 열반을 얻지 못한 채 이제 생사윤회하고 소지장으로 이제 보리를 이제 획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탐욕이라는 이제 번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번뇌장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실체로서 있다고 집착해서 일으키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소지장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으키는 탐욕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와 마음으로 구성되는데 하나의 탐욕은 이제 번뇌장과 소지장 양면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번뇌장은 법의 작용에 미혹하고 소지장은 법의 바탕에 미혹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 자체가 마음을 벗어나 있다고 미혹하는 것. 여기에 육체가 있다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이제 소지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은 그 요소들의 이제 작용과 활동에 이제 설정된 것으로 나는 나 자체를 이제 지각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시각이 이제 작용해서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처럼
자신의 구성 요소 작용 위에서 나라는 것을 상정하고 그것이 이제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집착하는데 이제 이를 이제 번뇌장은 법의 작용에 이제 미혹한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참고는 제가 뭐 또 조금 더 이제 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책자를 살펴서 참고해서 정리를 한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뇌장은 실화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여러 번뇌, 이것은 모두 유정의 신심을 어지럽게 괴롭혀 능히 열반을 장애하여 번뇌장이라 이름한다. 소지장은 실법이라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번뇌를 말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할 대상, 이걸 소지경이라고 하고요. 전도 없는 성품, 진여를 덮어서 보리, 깨달음을 장애하여 소지장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니까 번뇌장은 번뇌가 곧 장애이기 때문에 번뇌장이라고 하고요. 소지장은 그러니까 소지를 장애하기 때문에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번뇌장은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그 아집을 중심으로 한 번뇌장은 해탈을 장애하고 법집을 중심으로 한 소지장은 보리를 장애한다. 따라서 아공을 증득하면 번뇌장을 끊어 참다운 해탈을 얻고 법공을 증득하면 소지장을 끊어 대보리를 얻는다. 남방에서 이제 아공법이요, 대승에서 이제 아공법공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공법이요, 그러니까 남방에서 아라한, 뭐 대승에서 이제 아공법공까지 이제 득해서 이제 부처의 단계까지 뭐 이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 이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 이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생사윤회는 영원히 끊어지고 무상정국의 경지, 최고 깨달음의 경지에 틀림없이 도달할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만물은 그 자체의 본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반과 보리를 얻으려면 모든 법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기를 구성하는 마음과 육체 또는 자연을 구성하는 사물 등의 각 구성 요소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육아 행파에서는 이 모든 법을 이제 100가지로 나누고 부파불교 예컨대 이제 설일체 요구에서는 75종의 법을 세우고 이 법들을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고 간주합니다. 근데 육아행파는 이 견해를 이제 법집이라고 해서 강하게 이제 부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에서는 이제 아까 아공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육아행파에서는 이런 견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집을 없애려면 모든 법이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안다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보통 이제 지혜라고 하면은 이제 문사수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들어서 지혜를 성취하는 문소성애, 사유를 통해 성취하는 사소성애, 지관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소성애 이렇게가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수소성애를 이제 거치면서 번뇌장이 멸하면서 생사윤회가 거치고 소지장이 제거되면서 이제 무상정국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오타가 났는데요. 이제 듣다, 사유하다, 수행한다의 이제 일련의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간을 수행하는 일에 가장 토대가 되고 또 그 토대 위에서 듣는 지혜와 사유하는 지혜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유식이든 뭐 이게 마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집착하여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혹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집착하여 마음을 마음 밖에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마음은 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공에 집착하여 공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미혹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 밖에 공이라는 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색, 육체로서 사물이나 마음 혹은 유무의 관념은 모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 마음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나는 내 마음속에 의식을 두고 마음의 작용을 마음 앞에 투사하면서 이 마음이 존재한다고 이제 의식으로서 지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마음밖에 투사된 마음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마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이제 보통 존재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존재함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예로 들어있는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지우개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이게 지우개에 해당되는 건데 지우개 같은 거는 여기 존재하거나 뭐 이제 지우개를 쓰고 이제 없어지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참된 존재 방식을 이제 유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감히 유무라는 개념을 표현한다면 마음은 있으면서 없다. 마음은 찰나에 생멸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A1, A2처럼 이제 마음의 이제 흐름이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 마음의 존재 방식을 굳이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면 마음은 있는 동시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찰나 생멸성은 이제 아알라식에도 이제 적용되고 아알라식은 이제 개개인의 이제 근본식이자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알라식이 이제 자아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다른 학파는 자아는 무가 아니라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 반론을 유가 행파에게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세치는 유식 30송 속에서 항상 바뀌는 물이 흐름과 같다라는 비유로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흐름은 이제 계속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제 동일한 물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물에 이제 두 번 들어갈 수 이제 없듯이 자기가 이제 두 번 될 수 없게 내 마음이 있으면서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이제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식에서 이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그 말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이 유식설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자 한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르침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편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물도 자기도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말하면서 공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또한 미혹이다. 마음밖에 어떤 그 공이라는 것도 상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유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유식관이라는 지관 수행, 이제 지관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지 언어가 개입하는 이원적이고 대립적인 마음으로는 유식의 이치를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오늘 유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이면서도 유식에 일단 핵심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이게 이게 이제 불교에 지금 오늘 핵심이 다 나왔어요. 대성 불교에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대부분 불교를 몇십 년 한 분들도 이거 정확하게 몰라요, 사실. 대부분. 우선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부파불교에서 부처님 인멸 후에 100년, 200년 사이에 부파불교가 한 18개에서 20가지로 이렇게 나눠지요. 그 중에 이제 그 지금 상자부가 있고 설일체 유부, 아공법이고 그리고 이제 대중부는 이제 대성하고 연결돼요. 대성 그 열애장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갱량부가 있었어요. 갱량부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 어떤 지우개나 어떤 물체가 있다고 보면은 설일체 유부나 남방에서는 찰나적으로는 그 있다고 봅니다. 찰나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아예 이렇게 5원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 차이는 일단 불교는 5원 12연기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해체해서 보는 거고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에서는 5원을 덩어리로 보는데
이제 그 오온이나 12연기를 보는 것이 이 불교 안에서는 18개 20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이제 4개로 이제 이렇게 중심으로 돼서 이제 경량 그러니까 이제 스릴주유부나 이제 그 상자부에서는 바깥의 대상은 실체가 있다고 찰나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무한데 무하고 공인데 찰나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찰나적으로 있는 것을 이제 그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 이거죠. 그런데 경량부에서는 바깥에는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눈으로 오는 사이에 변한다 이거죠. 매 순간 이 생멸하기 때문에 변하고 또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눈까지 와서 이렇게 변해는 그것을 보지 바깥의 거는 못 본다. 실체는 못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대성의 반야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아공 법공으로 이렇게 되면서 아공 법공이 되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자체도 공이고 내가 보는 것도 이렇게 공이고 되면은 이 아공 법공의 공은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다. 나다 너다 아니다 바뀌다 이런 것은 3차원의 그런 건 시간 공간을 한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아공 법공에 와버리면은 그건 한정성이 깨져 버려요. 한정성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고 해도 이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마음 안에만 또 있다고 해도 또 안팎을 이제 나누는 것이니까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안 맞아요. 이 공의 세계에서는 안 맞는데 이제 공의 세계에서는 그 반야부에서는 이제 아공 법공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악취공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는 또 텅 빈 그런 공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제 유식에서는 그 공에서도 그 이 공을 그 알아차리는 빤야의 공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열애장 기신론이나 열애장 위주로 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니까야에서도 이 빤야가 작용할 때는 식하고 같이 작용해요. 전식 득질할 때도 식이 없어지고 지만 남는 것이 아니고 요 식에서 탐진치가 다 없어질 때는 식 이 자체가 공이 돼 버려요. 그리고 빤야도 공이 돼 버리고 그 식이 이제 공이 됐을 때는 이 안팎이 없어져 버려요. 이 안팎이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유식이라요. 그러면은 그것을 떠나서 마음 바깥에 뭔가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미혹이고 그래 되면은 어떤 그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리석음과 탐욕과 이제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 윤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번뇌장 소지장도 번뇌장은 아공법유 위주로 이렇게 봐서 그 현상 위주로만 봐요. 현상하고 본체를 나눠서 보는데 소지장은 이 본체까지 이제 아공 법공인 그 본체까지를 공한 그 자리까지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그까지를 못 보는 것이 소지장이라요. 이제 아공 법공을 장애하는 것이 소지장이고 아공 법유적인 그런 이제 열반을 이제 장애하는 것이 이 번뇌장이라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현상 오온하고 그 열반의 이 본체 자리를 분리해요. 분리하는데 대성에서는 이제 탐진치가 없어지면은 본체와 현상을 같이 봐요. 물과 파도를 이제 같이 봐요. 이제 그런 원칙을 그런 원리나 법칙을 일단 그 논리로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아까 문의 그 사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제 체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지간 우리 이제 그 수행이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아니면 이제 그 견해로 이것이 이제 그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체는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때 마음은 이미 안팎이 없는 그 본래 마음자리까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하면서 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본체의 마음이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에서 무와 공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옆에 전철이 가는데 내 전철이 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한다든지 아침에 뱀을 봤는데 날씨가 햇빛이 나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다. 이제 꿈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도 무하고 공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매 순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매 순간 바뀌는 거 그렇게 이제 새끼도 보면은 집으로 엮어져 있고 전철도 뭐 수십만 개의 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부품을 해체해 버리면은 전철이나 그, 그 새끼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여러 조건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연기적으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못 하잖아요. 뭐 결혼하는데도 뭐 부부가 있어야 뭐 결혼을 하고 문이 서더라도 양쪽 기둥이 있어야지 대문이 서가지고 있고 모든 현상들은 이렇게 연기적으로 같이 조건 지어서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일어난 것들은 매 순간 변해요. 실체가 없어요. 매 순간 변하는데 이제 집 그 자체도 집으로 이루어지는데 집 그 자체도 이제 공까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원성실성이라요. 이제 원성실성에서는 이제 아공복공 그 요소들 그 자체도 완전히 공이고 그리고 그것이 의지하는 그 자체도 공이고 그러니까 물이 H2O로 되어 있으니까 H2O가 있어야지 이제 물이 되는데 H2O 이 자체도 이제 연기적으로 있으면서 H나 O 이 자체도 공이다 이거죠. 그까지를 이제 공으로 보는 것이 이제 원성, 실성, 열반의 자리인데 이제 그것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비어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아까 마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까지를 이제 가는데 그때도 이제 그러되면 유적 시무, 무적 시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그 네 개 논리가 있었어요. 유의 논리 있다 아니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런 네 가지 논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한태동 신학대 그 박사님이고 이분이 그 목사님이라요. 그분이 이제 송경산 그 총무 원장님이 이제 소개를 할 때 이제 불교는 세계 종교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태동 그 신학대 그 박사님이 불교는 세계 종교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맞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서양의 모든 논리는 기납 아니면 연역에서 못 벗어난다 이거죠. 있다 없다에 기납 연역에서 못 벗어나는데 불교에서는 있다 없다 다음에 그 원효의 이제 판비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상위 갈등 이런 것까지가 이제 다 있어요. 그렇게 인도에 이미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네 가지 논리가 있었어요. 있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네 가지 논리를 인도에서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 어떤 실체를 인정을 해요. 오온으로 이제 해체해서까지 그렇게 안 보고 불교는 이제 그런 네 가지 논리를 이제 이렇게 연기적으로 오온 12연기를 이제 관찰하면서
그까지도 이제 완전히 공한 자리를 이제 반야부고 거기에서 이제 반야부의 이제 그 공한 거기에서는 유식의 10가지를 그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기신론이나 이제 열애장 이쪽에 오게 되면은 식보다는 빤야를 더 강조해요. 빤야, 그 지혜에서 모든 게 나왔다. 물질도 지혜에서 나왔다. 이제 그 기신론에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이제 그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불교에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그것이 이해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유식도 쉬워요. 그 표현을 이제 다르게 이제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질문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여기 대해서. 이해 다 되셨어요? 맨날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몇 번 들으시니까 이제 이해 다 되시겠죠. 이제 오늘 뭐 이제 그러면 뭐 수행했는 거 나누기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 회장님이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뭐 수행 체험담 이야기 하실 거 있어요? 그 체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유식이 이게 관념적인 듯 하면서도 관념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네. 뭐에 좀 홀린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유식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잘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쪼갰을 때 계속 이 극한으로 이제 쪼갰을 때 그 뭐가 남느냐? 아주 미세한 뭐 부피가 남는다면 그 부피도 계속 쪼갤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다, 뭐 남는 게 없다. 그럼 그것도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이 어떤 그 연필이라는 물질이 생긴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마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식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 설명도 있던데요.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이제 흔히 많이 듣는 양자역학의 이중 그 슬릿 실험에서도 뭐 입자냐 뭐 파장이냐 뭐 이런 실험도 많이 했지만 결코 관념인 듯하면서 관념이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명상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 법사님이 이제 그 식이 공유됐을 때 이제 안팎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몸을 아랫배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아랫배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식과 의식을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들어오기 전에 신식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 안팎이 이제 구분이 없는 건데, 의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안팎이 이제 구분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아랫배다 뭐 어떤 느낌이다, 이제 어떤 의식이 뭐 단단하다 의식이 들어가면 이제 안팎이 구분이 생겨버리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때는 또 안팎이 구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 이 정리를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설명하신 이제 식이 공유됐을 때 이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정에 들거나 공환 상태에 들거나 알아차림의 파워가 이제 커져서 굉장히 커졌을 때 그것이 안팎에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체험담이라기보다는 제 이해 수준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로도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불교 수행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에 대해서도 노장 철학이나 힌두교에서도 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얼마만큼 깊이 완벽하게 보느냐, 이것이 수행의 깊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유식에서 착각하는 것도 공이고, 또 조건 지어져 있는 거, 연기적으로 의타기성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것도 변하니까 그것도 이제 공으로 봐요. 그건 이제 얕은 공이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 조건 지어져 있는, 연기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는 걸 공까지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제 불교를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체험적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파사나 수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의타기성적인 조건 지어진 것에 이제 변화하는 것은 이제 그까지는 이제 보죠. 보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까 이제 불교 말고 다른 수행에서도 본삼매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이나 아니면은 그 사선정이나 물질에서도 이 본삼매를 또 체험을 하면은 깨어났을 때도 어떤 스님이 이제 자기 체험담, 깨달음 체험담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이런 것이 이제 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도 그 부처님 이전에 이미 나는 누구인가 하두가 있었거든요. 이미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그 수행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요. 그 요가의 상키아 철학에서 그 뿌르샤 뿌라그르티에서 순수 의식과 순수 정신이 있어요. 아까 제일 밑바닥에는 순수 의식과 순수 정신이 더 나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그 물질과 그 순수 정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가의 상키아 철학에서는 이걸 이원화해요. 이원화로 보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같이 순수 의식에서 다 나왔다. 유식하고 비슷하게 이미 부처님 이전에 그런 그 수행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파니샤드에서는 지금 하두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하면서 그 숙면 상태, 몽중 숙면 상태를 넘어가서 투리안 의식이라 해서 그 숙면 상태 이전의 마음 상태를 진짜 이것이 아트만이고 이것이 내 자성이다. 이미 부처님 이전에 이까지를 갔다고요. 그 인도의 그 수행자들이.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수행을 다 하고도 완전히 생사해탈이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념처, 그러니까 12연기를 이제 그 관찰하면서 사성제로 이걸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행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우주 이려다 바깥에 보는 거나 이런 경계에서도 어떤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러면 불교 수행에서는 어떠냐, 수단가부터 항상 깨어 있을 때도 12연계가 관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 다른 그 요가나 이런 데 수행해서 공의 상태에서 보고 공의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
느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그쪽에서도 그런 체험적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도 불교에서는 오온이나 십연기로 이렇게 아주 해체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불교의 공하고 이제 요가의 공이 틀리는 점이라요. 틀리고, 그러면 불교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공을 관찰할 때 오온의 생멸을 하니까 이게 무상고 무한대 공인데, 찰나적으로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것이 지금 남방 이빠사나고, 대성에서는 찰나적으로 있는 그 자체도 공으로 봐요. 그까지를 이제 공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 수행이 유식이나 반야신경이나 하안경이나 이 대성경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중국에서 하두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제 티베트에서는 탄트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뚜룽파 림포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티베트 수행과 이제 남방 수행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티베트 수행도 이제 본 수행 열반에 법신의 자리에 갈 때는 남방의 사마타 이빠사나를 바탕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모든 이제 불교 안에서 교류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해요. 하는데, 아까 이제 그러면 물질의 끝이 뭐냐? 양자역학에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파동과 에너지를 이제 입자를 이제 뉴턴은 분리해 봤다가 아인슈타인은 같이 봤는데, 하이젠베거를 오게 되면은 의식이 가미하면서 물질로 보면 이제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로 나타나고, 이제 입자로 보면 입자로 나타난다까지는 그까지는 갔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남방에서는 깔라파까지를 봐요. 그 물질을, 그 깔라파까지를 보면서 그 깔라파가 아주 미세한 이 물질의 흐름인데, 그 깔라파가 마음에서 오는 깔라파가 있고, 업에서 오는 깔라파가 있고, 음식이나 기후에서 오는 깔라파가 있어요. 그래 보는데, 이제 대성의 반야신경이나 능원경에서는 물질을 계속 나는 따기면 뭐냐 이거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물질의 공해까지 가는데, 이제 물질이 마지막에 제일 작은 입자가 인허진으로 봐요. 그 인허진하고 본체의 공하고가 의식으로는 이 구분이 안 돼요. 그걸 이제 물질인 색인 진공과 진색인 공, 그까지를 이제 능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남방에서 지금 아까 깔라파라 보는 것보다는 더 미세하죠. 이미 본체의 공까지를 이제 연결하니까. 그것이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그런 것이 능경에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걸 현재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실험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본체까지, 물질의 본체까지, 아니면은 보는 마음의 본체까지는 안 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마음에서도 식과 빠냐가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담륜치가 완전히 없어진 그 식은 유식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식에서 나왔는 그까지가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때도 그런 줄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빠냐도 이제 같이 작용해요. 그런 것이 마지막 니까야의 42 부분, 거기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까야하고 이 유식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니까야나 아함을 소승 경전으로 봐서 굉장히 이 대승 쪽에서 낮춰봤는데, 어쨌든 아시오카 대왕비나 이제 학문이 발달되면서 니까야나 이 아한경이 부처님의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서양에서도. 그래서
니까야하고 유식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수행을 하면은 더 확실하게 정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아니면 믿음적으로 어떤 그 해적으로 이것을 이제 알고 하면은 언젠가는 부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모르고 남방은 아라한 목표라요. 남방의 지금 아비담마 수행은 아라한을 목표로 해요. 대성에서는 이것이 이제 부처의 자리까지를 목표로 한다고요. 부처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유식 수행이라요. 유식.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사님, 예, 법사님 이제 질문이 좀 하나 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관찰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이제 관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 뭐 현재 마음이 이제 뭐 과거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미래도 생각하고 현재 마음이 이제 뭐 관찰을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식이 공이 됐을 때 이제 압박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 공에 들어가서 이제 관찰을 할 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공에 들어가서 그 관찰할 때 그 관찰하는 마음이 그 현재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알아차리는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공을 관찰을 할 그러니까 예, 그 아비담마에서도 우리 명 뒤에 도표 있잖아요. 때. 예, 알아차림할 때 34가지 심소가 같이 작용해요. 알아차림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비담마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이 있고 아비담마에서는 알아차림할 때는 아까 사티를 기억이란 말을 하잖아요. 예, 방금 물질은 현재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을 관찰할 때는 지나간 마음을 찰나적으로 지나간 마음 한순간에 하나밖에 존재 못하니까 지나간 마음을 기억해서 현재 찰나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때는 일선정에서는 그때 34가지 심소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작용을 해요. 아비담마에서도 그까지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에서도 전식 득지를 할 때도 식이 없어지고 지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식은 탐진책 없는 식하고 지혜하고는 같이 작용을 해요. 같이 작용하면서 이제 그 지혜 위주로 보느냐, 이제 식 위주로 보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때도 그 식이 있을 때는 또 수상행위 같이 작용을 해요. 같이 작용하면서 이제 그 지혜 위주로 무분별지 그 지혜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암 십지경에서도 그 육지 현전지에 가게 되면은 치타마타라 해서 식에서 십이연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바탕에 식이 있고 공한 식이 있고 거기에서 무명행식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관찰하는 관은 또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우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요. 이해 폭을 이런 것이 학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 해석하고 논리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수행한 사람들은 하두나 뭐 탄토나 이쪽에 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별심이라 해서 낮춰봐 버려요. 실제로 또 물어보면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국제화되면서 지금 모든 정보가 이제 교류되면서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요. 이것이 제일 큰 이제 불사인데 이것을 이제 초기 경전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임양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행했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어,
어려워요. 어떠세요? 이 부분이 불교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동서양의 심리학, 철학, 종교 통틀어서 제일 깊이 파헤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체험으로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우리 인양원 선생님? 네, 이거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용어가 뭐 정확히 이해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유식이 조금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수행을 이제 차크라 호흡을 할 때는 이제 단전에서 조금 열감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술륜호흡은 숨을 참았다 쉬었을 때 그 열감이 위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본호흡을 할 때는 이제 배를 관찰을 하려고 했는데 배보다 이제 다른 부분들이 더 자극이 커서 자극이 큰 부분을 위주로 이제 관찰을 했고 나중에 이제 배의 움직임을 관찰을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열감이 또 느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전의 한 부분에서 이게 집중돼서 이게 뭔가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제가 잡아야겠다, 잘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하니까 이게 좀 풀어지면서 이제 좀 배 여기저기서 열감이 일어나면서 이게 위쪽으로 퍼지기도 하고 조금 아래쪽으로 퍼지기도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은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요새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몸이 손발이 이렇게 차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몸에 이게 한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08배나 이게 뭐 단전치기는 매일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때는 몸이 이제 그때는 조금 따뜻했다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식어버려가지고 이거를 양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질이 이게 있는 건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때도 이제 유지하려 그러면은 숨을 코, 가슴, 배, 배, 가슴, 코 이쪽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봐요. 네. 아, 그리고 배에 이제 아니면 집중력. 단전을 이제 관찰할 때 이게 배에 이게 관찰은 잘 안 돼서 제가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예, 건가요? 예, 예, 예. 그렇게도 하면서 열을 좀 내고 싶으면 은은하게 이제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또 금방 그 또 열이 나고 이제 그런 것을 나중에는 이제 그 몸에 이런 그 지수화풍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가 그렇게 이제 또 관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그런 이제 따뜻하면 이런 것을 아는 마음을 그 식을 또 관찰하는 것도 이제 마음 관찰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관찰이 또 더 깊어지면은 그 맹세에게서 유깁의 그 식으로 식에 작용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십이연기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거라요. 명색에서 유기배 식이 어떤 거죠? 그걸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생각은 이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심장 깔라파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생각이 일어날 때는 심장 깔라파하고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안식이나 이식이나 비식이나 설식이나 이것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식이고 심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육식부터는 이제 그 심장에서 일어나요. 그 육식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투명한 그 밥안가를 그것을 이제 찰나적으로 이제 밥안가를 보면서 밥안가에 일어나는 그 깔라파의 이제 그 수상 hình 식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맹색이 이제 보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막 그 지수화풍이 생멸할 때 앞에 지수화풍의 생멸이 뒤에 지수화풍의 생멸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앞에 지수화풍의 생멸을 이제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수행이 좀 더 깊어져서 관찰이 현재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그 밑에 이제 무의식에서 이제 그 명색의 그 식하고 그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지금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네, 그 이제 그걸 알고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신지연 선생님 어떠세요? 선생님 좀 며칠 전에 예, 경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 경행을 이렇게 조금 오롯하게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주변의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당겨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그런 장력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제가 약간 망상이 일어날 때는 머리 쪽이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오롯하게 이렇게 뭔가 더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아질 때는 아래쪽으로가 이렇게 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시에서는 배의 움직임을 보라고 했나 이런 의문이 한번 들었습니다. 예. 이제 뭐 아랫배가 있으면 아랫배 관찰하고 위에가 있으면 위에 관찰하고 이제 마시 쪽에서는 이제 우선 아랫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랫배 위주로 이제 그 많이 해요. 하고 그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뭐 아랫배다 코끝이다 여기 없어요. 없는데 이제 청량도론이나 그 후에는 코끝을 중심으로 해서 코, 가슴, 배, 배, 가슴, 코 이제 그렇게 봐오다가 마시에서는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랫배로 그것을 이제 옮기겠어 했어요. 그래서 잘된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근데 뭔가 좀 분리되는 느낌이던데요, 법사님. 예, 예. 그 분리해서 앞에 이제 지수 화풍을 이제 나누어서 그렇게 관찰하고 또 이제 감각을 이제 온 이제 관찰하고 싶으면은 그때서 이제 감각 볼 때, 식은 식 볼 때, 상은 상 볼 때, 행은 행 볼 때 또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대입해 가면서 표적 관찰로 이제 해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수행을 이렇게 재미있게 끌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석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네, 그 이제 수행이 이제 약간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전치기 할 때 단전에서 열도 나고 이제 열이 퍼져서 땀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네, 차크라고 갈 때 진동도 일어나고 이제 3위 차크라로 갈 때 진동이 더 명확해지면서 차크라 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선할 때는 이제 그 단전에 단단함이 느껴지고 또 등 뒤에서 열이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평소에 이제 호흡을 좀 집중하면 단전에 이렇게 단단함도 느껴지는데 이제 자선에서 이게 아나파나사티 5단계 희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돼서 조금 답답합니다. 희열도 뭐 많이 느끼려 하지 말고 네, 일단 망상이 없고 이제 일념이 되면은 그때 그 좀 적게라도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네, 강하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뭐 한데 네, 네, 예, 결국 이제 희열도 깔아앉으면서 이제 우백과 상태로 이제 가니까 나중에 네, 네. 가면은 평등심으로 음, 어쨌든 망상 없이 망상도 한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이 새끼 안 치고 네, 거기서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 가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그 자체가 이미 그 희열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너무 아, 큰 희열을 이제 네네. 알아서 그렇죠. 아,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혜성보살님은 어떠세요?
혜승보살님. 이 뭐야 거의 에,